135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부연 설명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네. 이게 135에 보면, 이 등록이라고 하는 게, 그 1-236에 보면, 그 수리에 해당하는 등록도 있거든요. 236에 보면, 맨 밑에 판례가 그건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이죠. 그 다음에 또 특별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 이거는 엽기적이라 그랬죠. 그 수리를 위한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신고가 처분에 해당한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판례예요. 이게 이제 어쨌든 실수라고 보이는데, 이 등록과 시장관리자 지정이 그 수리로서 행정처분이다. 이래야 이게 논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앞에 보면은 234에도 그 본문의 네 번째 줄을 보면, 수리를 위하는 신고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것도 교수들이 이제 수리를 잘못 표현한 건데, 이 수리가 실질적으로 허가다, 등록이다. 그러니까 등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교수들도 저렇게 잘못된 표현 하다 보니까 판례도 이제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수리를 위하는 신고에 대응하는 게 수리잖아요. 그 수리가 등록과 같다라고 보는 게 홍정선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등록이라고 하는 게 그 수리에 해당하는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공증에 해당하는 등록이 있고, 근데 어쨌든 판례 사항은 정확히 외워야죠. 아까 그 인용했던 1편, 1권, 1편이죠. 1편. 거기 그 수리에 해당하는 등록, 그 다음에 이제 공증에 해당하는 등록, 그 다음에 이제 공증에 해당하는 등록은 다행히 이제 그 판례 사항은 없어요. 근데 신분 등록이라는 게 처분이다. 그 다음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문 사업자의 지위를 갖다가 만들어준다. 뭐 그런 정도로 별도로 알아둬야 돼요. 이게 용어만 갖고는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암기 부담이 조금 있어요. 자, 부관에 관한 쟁점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상 종류까지 보고, 이제 부관의 한계부터 뒷부분 나가는데, 그 뒷부분에 이제 소송에 관한 게 조금 어렵다 그랬죠? 자, 아까 갱신에 관해 봤는데, 이제 보충 자료로 조금 종합 정리를 해보면, 보충 자료 5페이지 보면, 갱신제도라고 나오죠? 그래서 일단, 건설업 면허 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 전에 위법 사유가 치유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또 그 3번으로 연결되죠. 치유가 안 되면 취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단순하게 기간만 연장해 주는 거지, 그 새로운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갱신 전 위법 사유가 있다면 갱신 후 제재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종기와의 관계인데, 종기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성질 이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갱신기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갱신기간으로 보더라도 종기가 도래하면 그 소멸되는 실효사유고, 그 다음 갱신 신청은 종전의 허가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지, 허가기간이 경과한 후의 갱신 신청은 실질이 새로운 허가 신청이다. 자동 갱신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갱신되지 않는다고 해도 당사자가 신뢰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뭐 종합 정리한 거예요. 아까 판례사항 봤는데. 부관의 한계인데, 부관의 가능성인데, 이게 수익적 행정위는 법적 근거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데, 행정위 부관에 대한 통치적 규정은 없고, 개별법에서 부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일반법적인 조항이 없다는 거고, 실정법에 부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해당 법규에 근거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에 관한 게 행정기본법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나중에 행정기본법 그 행정절차 들어가기 전에 종합정리할 때 그때 다시 보기로 해야겠네요. 근데 그것도 일반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한 조항만 있어도 한 조항밖에 없는 거라 어쨌든 그때 한번 다시 종합정리하기로 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뭐 당연히 허용되죠.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왜냐면 우리가 인가에도 봤잖아. 인가가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완성시키는 수익적인 거잖아요. 근데 인가가 다 재량행위였나요? 채광계획 인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기속재량이었고, 그다음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인가도 있잖아요. 그 122에 보면 채광계획 인가가 기속재량이고, 그다음에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인가도 있잖아요. 수익적 행정행위라더라도 인가가 기속행위 이런 경우는 못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례 이런 논리는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저렇게 판시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가면 수익적 행정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지만 그 일반 법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일단 뭐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런 문장 나오면 맞다고 해석해주면 돼요. 논리 갖고 접근하면 안 되고, 또 판례에 의하면 보충행위인 인가에 대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우리 좀 전에 보고 왔잖아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인가가 그 페이지를 몇 페이지였지? 122였죠? 이거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인가만 그렇고 기속행위나 기속재량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뭐 인가라고 안 될 이유가 없죠.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인가에 해당한다고 해서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 허가의 유효 조건으로서 매매대금의 액수나 지급 방법,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한 경우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행이 없는 이상 위 처분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 이거를 기한을 명시한 경우, 이거는 조건이라고 썼지만 결국 이행이 없으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면 이거는 애매하게 했네. 지급기한까지 명시한데 액수. 이거는 판례가 참 문제가 있는 판례인데, 이건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을 명시했다. 이것만 갖고는 부관의 종류를 판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판례인데, 이거는 액수, 지급기한 명시한 거는 실질이 부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례인데, 왜냐면 해제 조건이나 종기라면은 당연히 소멸되는데, 이 부담은 아까 봤잖아요. 부담의 불이행이 있다고 당연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철회 사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행이 없는 이상 처분허가가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일단은 출제되는 논점은 앞부분이었거든요. 인가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근데 뒷부분은 논리적으로 이 부담으로 보면서 실효 사유로 인정한 건데, 다행히 뒷부분은 교수님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일단 여러분들은 앞부분 인가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다 이러면 조건인데 부담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적 행정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데, 옛날에는 아까도 개념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주된 의사표시에 붙여진 종된 의사표시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붙일 수 없다. 근데 오늘날 다수가 바뀌었죠.
법률행위 행정이나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 귀하허가, 공무원 임명, 입학허가, 이거 종합정리 했었죠, 이거. 이 포괄적 법률상의 지위는 이거는 함부로 취소할 수 없고, 부관부로 불확실하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 신뢰보호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도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부 되는 경우 있다. 공적인 여건이나 이런데 유효기간 붙이는 경우, 조건부 수리를 하는 경우, 이래가지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재량의 기속행위인데 통선하고 판례는 그 종래 통선하고 또 지금 바뀐 다설이 다르고, 옛날에는 판례 입장이 종래 통설 입장이에요.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다. 근데 오늘날은 기속행위라도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 식품위생법 같이, 그 다음에 법률 요건 충족적 부관의 경우, 그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법률 요건 충족적 부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법 효과 제한적 부관,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기속행위일 경우는. 기속행위 영업허가에 있어 법정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허가를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설을 완비하라는 조건하에 실제는 이건 부담이죠. 허가를 내주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다 된다는 재량행위도 귀하허가, 공무원 임명행위, 이건 포괄적 법률상의 지위니까 이건 성질상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역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법률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부관만 되는 거지, 법에서 정한 효과를 제한하는 법의과 제한적 부관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판례는 종래 견해를 그냥 따르고 있죠. 그 기속재량까지도 안 된다는 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기속재량은 우리가 판례가 일관되지 않는다 그랬죠. 재량행위 일종으로 분리하기도 하고 기속행위 일종으로 분리하기도 하는데, 부관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기속행위랑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의 부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내니까 통상적 허가가 아니라 예외적 승인이죠. 따라서 이건 재량행위 내지 자의재량행위니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특허잖아요. 하천이라는 게 공적인 물건. 특허니까 재량행위다. 그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 이러면 결국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까지 마찬가지예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다. 그 다음에 학교법인의 이사회 소집 승인함에 있어 부관으로 시기나 장소를 지정할 수 없고, 부관을 붙였다면 무효니까 결국 부관이 무효면 당초부터 부관이 붙지 아니한 소집 승인 행위가 있었던 거로 보아야 된다는 결론은 당연히 끌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후보관의 가능성, 시간적 한계인데, 뭐 부정설, 부담만 가능설 이런 거 있다 그 정도고, 제한적 긍정설이 통설인데 이 판례가 출제가 꽤 많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결론인데. 근데 어려운 난도로 날 때는 학설과 판례의 차이를 알아둬야 돼요. 판례가 하나가 더 사정 변경이 추가되거든요. 그 제한적 긍정설인데 원칙적으로 부인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 동의, 부담 유보. 근데 판례는 사정 변경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차이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판례도 마찬가지죠.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거, 이게 부담 유보죠.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 여기까지 하나에 허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사정 변경을 추가한다는 거죠.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할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 이후에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거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상대방 동의가 가능한 거에 그 한 사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감차명령은 명령, 의무부가 하는 거니까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그 요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 관계, 법규상 관계인데 이건 뭐 우리가 법규 명령부터 보던 거죠. 적법, 가능, 명확 이런 게 그 주체 절차 내용 형식 그걸 갖춰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관한 부재소 특약 이거는 그 무효다라는 거죠. 이건 공법상의 권리, 이거는 소권 포기에 관한 거 1편에서 배웠죠. 그 판례하고 관련되는 논점이고, 그 다음 내용상 한게 적법, 가능, 명확 이런 것들이죠.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논인데 적법하고 이행 가능해야 되고, 일반 법원칙 위반돼서는 안 되고, 행정처분에 본질적 효력을 해야지 아니하는 한도. 왜냐하면 부가는 종된 거라 그랬잖아요. 종된 거 갖고 주된 행정행위 효력을 해치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요런 게 밑에 보면 목적상 한계로 3번에 있죠. 목적상 한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거예요. 그 다음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는 건축허가 신청에서 토지 분할이 관계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행정청이 토지 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해야 되고, 토지 분할이 재량행위,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건축행정청이 자신의 심사 결과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토지 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 행정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것. 이거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는 아예 행정행위까지 거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거는 블루가 뚱딴지 같은 게 여기 들어와 있는데, 지적소관청이 건축법령이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토지분할 신청 내용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토지에 관한 거, 이게 이제 공익상 필요 관계될 때 이제 그렇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분류는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데 그 위에 판례에 다른 관련된 논점이라 그냥 편의상 여기다 해놨어요. 그냥 여기서 내용 알아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적상 한계인데 행정에 추구하는 목적에 위배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로조명허가의 부과는 도로관리 목적으로만 붙일 수 있고, 경찰허가에 붙이는 부과는 경찰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야 되는데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까도 판례도 판시했죠. 부과는 행정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각주구검 사건이라는데 이거 163에서 그 인용했던 판례인데, 어업면허는 특허라 그랬죠. 어업허가는 허가고, 부과는 성질상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 거시어야 하고, 허가된 어업의 내용이나 효력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기선선망 어업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과는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다. 이건 고기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등선 없으면 야행성 어족 이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대표적인 게 오징어배가 대표적이죠. 그 장관이잖아요. 동해안 이런 데 보면 그 먼 바다에 보면 수평으로 쫙 그냥 일련의 배들 수백 척이 막 등불 밝히고 있잖아요. 그 등선이 없으면 오징어 같은 고기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법률에 이거 당연히 내주도록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멋대로 이건데 왜 각주구검이라고, 각주구검 국어에 심심치 않게 출제되는 사자성어죠. 각주구검이 뭐예요? 그 어리석은 자가 칼을 빠뜨렸는데 칼을 빠뜨린 위치에 있는 배를 갖다 깎아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배가 움직이지 않아야 그 의미가 있는 건데, 배가 움직이면 그 표시한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그 빗대서 각주구검 사건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고기가 엄청 많아요. 고기가 엄청 많은데 운반선을 쓰게 하면
계속 고기를 잡고 운반선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운반선 못 쓰게 하면 어때요? 그냥 고기 잡는 배 자체가 항구로 갔다가 내리고 다시 오면 물고기 걔가 어디로 간지를 알아요. 지금 뭐 그 탐지 장비가 많이 개발되긴 했지만 그 운 좋게 만난 물고기 떼를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비꼬는 투로 각주구검 이렇게 한 건데, 일반 원칙상의 한계, 그래서 형질 변경 허가 시에 행정청이 부과하는 기부 체납 부과의 한계, 부담 내용이 주변 토지와의 관계에서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형평, 이건 평등 원칙이죠. 그 다음에 기부 체납의 대상이 된 공공시설의 규모가 그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그 소정의 적정 규모를 초과하였거나, 그럼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또는 형질 변경 공사 착수 전에 전체 토지 가격에 공사비를 합산한 가격이 공사 완료의 기부 체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이것도 과잉금지 원칙이죠. 그 다음에 65세대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시 진입도로 설치 후 기부 체납. 이거 1권에서 부당결부로 본 것 같은데 중복해서 실어놨나? 요거는 1권에 안 해놨구나. 요거는 비교할 게 뭐냐면 1권에 113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 1권에 113에 보면 그 위에 관련 판례 두 번째 거 있죠.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얘는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 요 주택에서 몇 킬로나 떨어진 곳에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아파트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이 아파트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땅이고, 그러니까 부당결부가 된 건데, 여기는 그 진입도로예요. 진입도로. 아파트에 진입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아파트 이게 준공인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어느 지역이었나? 지역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그 공공임대주택 몇천 세대가 들어가는 대규모였는데, 그 진입도로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지금 소송으로 비화가 되면서 지난해 완공이 됐는데 그 사용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 진입도로 그 부지에 있는 사람이 땅을 안 팔아가지고 진입도로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게 현실적으로 생겼는데, 여기는 어쨌든 진입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도로죠. 그 다음에 인근 주민의 기존 통행로 폐쇄에 따른 대체 통행로 설치 후에 부지 일부 기부 체납 조건, 이제 실제는 부담이죠. 이거는 그 부당결부하고는 애초에 관계가 없고, 이 정도 필요한 정도이기 때문에 비례원칙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 이러면 탈법 행위를 위해서 행정행위 부관으로 붙일 수 없으니까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피해가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다? 안 된다라는 거. 역시 자, 이게 부당결부 논점이 앞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쪽 우측에 보면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래도 탈법행위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라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징여계약, 이거는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
이 반사회 질서에 관한 이게 103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사실관계 나오죠. 갑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전 대표이사 을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골프장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이행을 위해 약소고음을 발행 교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 어음을 분실했다는 허위 사실을 들어 법원을 기망하고 재권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어음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기부금 증여계약 자체가 이게 그 사회에서 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 광역시였죠. 로서는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표시돼야 된다는 거고, 부관도. 그 다음 부관의 하자가 행정효력인데 위법한 부관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무효 또는 취소로 나눠지는 거는 처분에 해당해야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관의 경우는 부담 빼고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건 무효만 있지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취소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참 행정법은 이렇게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그 알아둘 필요는 있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는 무효다. 임야에 대한 개간하고 처분하면서 지역 내에 있는 사설 분묘와 건축물을 이장 내지 철거토록 한 부관, 이거는 무효가 아니다. 그냥 하자 정도 결론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건 논리 갖고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부관의 하자가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느냐? 부정성 때문에 그렇죠. 종된 게 주된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인가도 보충행위로서 종된 거잖아요.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도 이상한 거 봤죠. 부관만 무효라는 견해, 전부 다 무효라는 견해인데 절충설이 통설이죠. 원칙적으로 부관만 무효이고 영향을 못 주는 거죠. 부관의 행정행위에 있어 중요요소, 본질요소. 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의 공법행위가 전제유권이면서 무효라 그랬죠. 그래서 부관은 본질요소, 중요요소. 부관을 붙이지 않았더라면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만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만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 처분에 부과된 부관이 해산의 효력을 소급시킨 거로 무효라 할지라도 해산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이거는 뭐 결론을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결론이 나온 거는 본질 요소, 중요 요소가 아니라고 봤던 건데 그런 문장이 안 나오거든요. 판례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결론을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질 요소인지 중요 요소인지 아닌지는 자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결론을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효력인데 취소할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이죠.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거예요. 근데 취소되면 부관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관이 취소되면 어때요? 행정행위도 무효가 되나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관이 취소됐다는 건 고작해야 부관이 무효로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본질 요소가 추가돼야만 행정행위가 무효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법한 부관에 관한 행정쟁송, 이게 가장 어려운 논점인데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정면으로 승부를 한다 그랬죠. 자, 보충자료 6페이지네요. 일단 세 가지 논점이 있어요.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인데 일단 독립쟁송 가능성, 독립가쟁성이라고 줄여서 가쟁성이 쟁송 가능 줄임말이죠. 이거는 이제 대상적격의 문제예요. 소송 요건 중에 부관만 행정행위로부터 독립적으로 대상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결론은 알고 있죠. 학설도 그렇고 판례도 부담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논점 출제가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서 다행이죠. 기타 부관은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도 마찬가지. 행정의 부관은 그 자체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부관 자체만을 독립된 쟁성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의 본체인 행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자체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쟁송 형태는
부담은 진정은 진짜라 그랬죠.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인데 그 기타 부가는 부진정 일부 취소인데 이게 학설 판례가 달라요. 다수 인정하는 건데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대상으로 제기하니까 이거는 진짜 일부가 아니라 가짜 일부죠. 전부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게 일단 가짜인데 근데 대상은 그렇게 제기해놓고 판결을 구하는 거는 부관만 취소한다 하니까 일부 취소긴 한데 전부를 대상으로 하니까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죠. 근데 판례는 어때요? 일부 취소를 인정을 안 해요.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대상으로 제기해야 되고 이랬을 때 전부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취소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독립 취소 가능성인데 이건 본안 판단의 문제예요. 부관에만 위법 사유가 존재할 때 판결 주문에서 부관만 독립해서 취소할 수 있냐. 행정인 그대로 두고 그 중요 요소냐 아니냐에 따라 구별하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도로조명허가의 조명기간은 행정이 본질적 요소다. 이런 거 앞에서도 잠깐 나왔죠. 이 조명기간이 몇 년이냐면 이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인데 부관인 조명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 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조명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그래 중요해서 본질 요소가 아니면 몰라도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취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저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저거는 처음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논점인데 일단 부관의 독립 가쟁성인데 독립쟁송 가능성. 부관은 주된 행정에 대해 부종성을 갖고 양자가 결합하여 전체적인 행정의 이력과 내용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법한 부관만을 별도로 행정쟁송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거에 관한 문제인데 독립된 처분성 인정 여부죠. 부담만 가능하다. 그래서 부담은 존속이 주된 행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로서 하나의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적절한 표현이죠. 근데 어쨌든 관행상 잘못 쓰고 있어요. 직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부관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합쳐서 하나의 행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부관만을 떼어내 독립적인 쟁송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다수설이죠. 그 부담만 독립쟁송의 제기를 인정하는 실익은 부담에 대해서만 독립해서 취소쟁송을 제기하는 걸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만의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거를 요건으로 하거든요. 본안소송이 제기돼 있어야만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저게 그게 각하돼버리면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그게 3-408에 있어요. 그 3-408의 맨 밑에 보면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안 소송 제기 전에 신청이 가능한 가처분하고 차이가 있다는 건데 저 어렵게 나는 난도에서 저런 논점도 취재가 된 바 있습니다. 모든 부관이 다 가능하다라는 견해 이런 거 있다 그냥 그 정도로 보면 돼. 부관의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결하는 견해 그 분리가 가능하냐 아니냐 말 그대로 분리가 가능해야만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게 유지태 교수님 견해인데 판례는 그 통설하고 같아요. 부담만 가능설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담 인정한다는 판례는 보충조례를 봤죠. 두 번째 거 보면 당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당연히 또는 무조건으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 당연한 거죠. 뭐 이 처분 요건하고 다른 행정청이 요구하는 거하고는 뭐 직접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게 바로 현대 자동차 사건이에요. 아까 스토대 그 관련 판례 봤죠. 그 사건인데 건설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받은 건설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뀌었죠. 교통부하고 건설부가 통합되면서
면허받은 자에게 당해 공유수면에 이미 토사를 투기한 울산이었죠. 울산 현대중공 자동차 울산에 있으니까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부관에 따라 그 수도대금 납부고지행한 거 이건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운항만청장이 수도대금을 국세체납에 예에 의해 징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거나 세입금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할 걸 고지했다고 해서 그 납부고지 행위가 처분이 되는 것도 아니다. 둘 다 처분성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한에 관한 거 어업면허 유효기간 뭐 당연히 뭐 결론은 알죠.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쟁송 형태인데 그 독립가정성이 있는 부담에 대해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인정된다는 게 통설인데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해서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인정할 건가 이게 대립되는데 그 행정소송법 4조 1호의 변경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인데 4조 1호는 취소소송에 관한 개념정이에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그래서 취소소송의 변경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문제인데 다수설이 그 부담이 이해권은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부관부 행정의 전부를 대상을 전부로 하니까 부진정이죠. 그 중에서 본안에서 판결을 구하는 거는 부관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거니까 부진정 일부 취소 형식을 취해야 된다. 근데 판례는 소장을 이딴 식으로 써버리면 그냥 바로 각하시켜버려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견해 있다 이 정도고 다수설 논거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저 출제된 논점이나. 판례 이걸 인정하지 않죠. 판례 입장은 근데 원고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고의 권리규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부담이 아닌 다른 부관에 대해 판례 견해에 따르면 원고가 부관부 행정이 전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그 핵심이 이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수익적 행정이 자체까지 상실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따라서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취소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하자없는 부관부 행정의 발령을 기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관의 취소를 구하는 효과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위법한 부관이 붙여지지 않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을 한 후 다시 거부하면 또다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조금 이따 그 도로점행어가 사건에서 제가 설명할 건데 자, 이게 각주구검 사건 그거죠. 어업조정이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는 위법한 것이고 그 아까 봤죠. 운반선 등선도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거. 부관을 삭제하여 등선과 운반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 변경 신청을 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불허가할 때 그걸 또 다시 다퉈서 대법원까지 또 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예요. 근데 부관만 그 취소를 구하는 걸 받아주면 어때요? 그러면 재판 한 번으로 끝날 거를 갖다가 이걸 안 받아주면 우회적인 절차를 아니면 화끈하게 어업허가까지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어업허가까지 다 취소가 되면은 그러면 다시 발급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동안 고기를 못 잡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그 변경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한 별도의 처분을 기다려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구제는 판례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에요.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이건 본안의 문제라 그랬죠. 본안의 심리 결과 부관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부관만을 본체 행정에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취소할 수 있냐. 즉 대상적 격의 문제를 극복한 다음에 판결 주문에서 부관만 특정해서 취소할 수 있냐. 본안 판단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설은 원래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에 붙은 거는 이거는 제거해야 되니까 이건 가능하고 재량행위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부관 다 인정하는 견해. 중요요소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죠. 그 본질 요소, 중요 요소가 아니면 부관만 취소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거나 본질적 부분을 이룬다. 동전의 양면에 이때는
안 된다라는 건데, 판례는 중요 요소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인데, 도로조명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 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조명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어때요? 일단 소장 제출할 때도 도로조명허가 전부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그 판결 청구 취지란에 그 도로조명허가 전부를 취소한다고 소장을 써야 본안 판단 나가요. 아까와 같이 그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같이 도로조명 허가 중 그 몇 년 부분만 취소한다라고 소장 쓰면 바로 각하되죠. 그래서 일단 전부를 대상으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안 판단 결과 행정행위 자체는 적법하고 부관에만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부관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느냐가 바로 이 논점인데, 그러면 부관만, 나한테 불리한 부관만 취소해주면 국민은 어때요? 도로조명허가는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것만 취소해가지고 그것만 다시 그 부관을 발급받으면 되거든요. 계속 장사하면서. 이게 부산광역시 그 서면 그 중심가잖아요. 옛날 구도심. 그 서면의 지하상가 도로조명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취소하면 어때요? 지하상가의 영업을 다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너무 형식 논리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형식 논리로 치우치면 점용기간은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쟁송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니 취소 판결도 일부 취소 판결을 안 내려주면 그냥 다시 발급받을 때까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간에 지하상가 영업을 다 중단해서 그 손해가 몇 억이 될지 몇십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 알 수가 없죠. 물론 나중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하면은 손해배상을 받긴 하겠지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 또 기약 없이 몇 년간의 소송을 되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걸 고집할 이유가 뭔가 저는 대단히 의아스러운데, 하여튼 희한해요, 판례 입장이. 그 다음에 기부 체납받은 공원시설의 사용수익 허가에서 허가기간, 이것도 본질 뉴스다. 따라서 전부 위법이다. 이것도 화끈하게 전부 판결.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전부 승소 판결 받았는데 실질은 어때요? 개 같은 판결이 됐죠. 내가 발급받은 수익적 행정에까지 사용수익 허가까지, 이것도 그 공원시설 사용수익 허가 이런 게 매정, 공원 매정 같은 거 이런 사건이거든요. 아까 위에 거는 지하상가 그거고, 이거 둘 다 영업상 이익 엄청나게 이제 손해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 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 자체 효력인데, 이게 이제 견해가 대립되는데, 독립설은 별개다라는 거죠. 기부채납 부담의 하자하고 기부채납은 전혀 별개다. 그래서 이것도 별개 독립된 행위니까 효력도 별개로 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의 이행으로 인한 사법상 법률행위 이런 건 사법의 법리에 따르는 거지, 그 부담의 하자가 있다고 자동적으로 그 법률행위로까지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판례도 마찬가지고. 기부채납 부담에 기한 기부채납을 사법상 증여계약으로 보고, 증여계약이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기부채납이 부당이득이 된다. 뒤에 논점은 알죠. 이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인데, 법률상 원인이 없으려면 이 근거가 되는 처분의 효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야, 그래야 부당이득이 되는 거지, 취소 사유가 있는데 취소를 안 하면 일단 유효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으로 기능을 하니까 부당이득이 안 된다 그랬죠. 요거는 1편에서 배웠던 논점이죠. 그 다음에 보면 첫 번째 판례는 이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해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면은 얘도 증여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요건 조금 그 애매해서 종속설을 따른 게 아니냐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문장을 눈에 익히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것들이 이제 독립설에 따른 거죠. 무효인 건축허 가족권을 유의한 거로 믿고 토지를 증여했더라도 이거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여기는 건축허가 조건, 이게 부관이 무효잖아요. 부관이 무효라고 증여가 당연히 이게 취소 사유가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히 이제 독립설에 따른 거죠. 허가 조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관 및 본체인 건축허가 자체 효력이 문제되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관의 하자와 허가 신청 대행자가 소유인 토지를 허가 관청에게 기부 체납함에 있어 허가 조건은 증여 의사표시를 하게 된 하나의 동기 내지 연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관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기부 체납 이거는 별개로 위법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상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 조건의 내용에 따라 토지를 기부 체납해야만 허가 신청인들이 시공한 건축물의 준공검사가 나오는 거로 믿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허가관청이 시앞으로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면 일종의 동기의 착오인데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만 이게 취소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증여의사표시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따라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냥 끝난 거죠. 기부한 거로 끝난 거예요. 되찾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기부체납 조건에 취소하자가 있는 경우 기부체납이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취소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별개로 위법 여부를 별개로 따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목이 잘못 달렸는데 정오 표현이 낼 건데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따라놨어 주석을.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가로 불가등력이 생긴 경우에도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종속설은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부담의 이행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부담, 이 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별도로 따질 것도 없이 기부채납 자체도 부당이 되게 된다라는 건데 소수설이에요. 그 다음에 절충설, 이거는 이런 견해도 있다. 그냥 제목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서 제목만 해놨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